음,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도, 아, 나 진짜 외롭다? 이런 느낌이요. 오늘은 바로 그 지독한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시작해서, 와, 이걸로 인류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거대한 비전까지 한번 그 놀라운 생각을 쭉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모든 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. 어떤 영적인 스승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.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대화는 겉돌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어쩌면 내가 너무 교만한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거예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? 하고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시작점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,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, 이 연결되지 못하는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외로움의 원인이 뭘까요? 보통은 친구가 없어서, 사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이 연사의 진단은 좀 다릅니다.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게 핵심이래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진정한 친구라는 게요,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럼 대체 뭘까요? 자,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여기서 정말 독특한 해법이 나옵니다. 바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랑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. 네? 가르침이랑 친구가 되라고요? 그 해법의 중심에 바로 정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하면 올바른 법, 올바른 가르침 이런 뜻인데요.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친구처럼 대화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라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 특별한 친구랑은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요? 보통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면 막 머리 싸매고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조언은 완전 정반대입니다.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려 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재미있게 들어라 이거예요. 그 방법이 여기 4단계로 나와 있는데요. 아주 간단해요. 첫째, 산책하거나 쉴 때 편안하게 그냥 듣는 거예요. 둘째, 그걸 즐기는 거죠. 재밌어 하는 거예요. 셋째, 그러다 보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울음이 터지기도 한데요. 그걸 참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라는 겁니다. 바로 이 과정에서 내 안에 탁한 에너지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쌓이는 게 아니에요. 내면 자체가 변하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대요. 그럼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는 거죠.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외로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. 자, 보세요.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나왔죠? 바로 내면의 변화라는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는 것.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확 커집니다. 연사는 이 원리를 그대로 국가 그리고 인류 전체에 적용시키거든요. 개인을 위한 길이 이렇다면 과연 한 나라를 위한 길은 어떨까요? 세 번째 파트입니다. 국가가 놓친 기회들. 이 연사는요, 개인이 외로움 속에서 길을 잃듯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면서 계속 헤매고 있다고 진단합니다. 그러니까 그가 보는 한국의 현실은 이런 거예요.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있었다는 거죠. 근데 그 기회들을 번번이 놓쳤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분단의 아픔이라는 겁니다. 그 예시 중 하나로 드는 게 바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.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억이잖아요. 근데 연사는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요. 그건 우리끼리 어떻게든 해보자는 식의 안으로만 향하는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. 차라리 그때 국제사회에 우리의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면서 인류 전체와 함께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더 큰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됐을 거라는 그런 주장입니다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과거의 아쉬움을 넘어서 이제는 미래로 시선을 돌립니다. 연사는 인류 전체에 곧 거대한 변화가 닥칠 거라고 말하는데요. 바로 새로운 영성시대에 대한 비전입니다. 심지어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제시해요. 바로 2030년 이후.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물질 중심 시대가 끝나고 정신적인 가치를 찾는 영성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 바로 한국으로 오게 될 거라는 그런 비전을 이야기합니다.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그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 있습니다. 바로
한국의 태백산입니다. 이 태백산이 미래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에너지의 원천, 일종의 영적 성지가 될 거라는 거죠. 자, 이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힘의 차이를 알아야 해요. 하나는 귀신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영성의 힘인데요. 이게 뭐냐면 쉽게 비유하자면 귀신의 힘은 내 욕심, 내 이익만을 위해 쓰는 약간 날카로운 칼 같은 거예요. 반면에 영성의 힘은 인류 전체를 위해 모두를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쓰는 따뜻한 등불 같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. 그 근원부터 결과까지 모든 게 완전히 다릅니다.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인류를 위한 비전. 자,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드디어 하나로 맞춰질 시간입니다. 한 개인의 외로움이라는 작은 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인류 전체의 미래라는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한번 보시죠.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. 그가 말하는 진짜 영성의 힘 있잖아요. 이건 나만 잘 돼야지,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. 오직 인류 전체를 이롭게 하겠다,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런 큰 뜻을 품었을 때만 비로소 열리는 힘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거대한 계획을 위한 3단계의 로드맵이 나옵니다.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말했던 태백산에서 그 영적인 에너지를 깨우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힘을 가지고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. 근데 그냥 통일이 아니라 인류에 봉사한다는 더 큰 목적을 위한 통일이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백두산을 전 세계의 정신적인 중심지로 만드는 겁니다. 그러니까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, 이 새로운 영성시대를 열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. 통일의 이유를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사명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정말 어마어마한 관점이죠. 이렇게 한 사람의 외로움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인류의 미래라는 거대한 숲을 이루는 비전까지 쭉 뻗어나왔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온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, 그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해요. 그리고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과연 하나의 생각, 하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이 지독한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?